자, 구글 렌즈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구글 렌즈를 터치.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럼 렌즈를 터치하면은 렌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래쪽에 보면은 검색, 번역, 텍스트, 과제, 쇼핑, 또 뭐가 있죠? 장소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구글 우리가 이렇게 렌즈라는 얘기는 카메라로 찍어서 검색한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카메라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대로 그럼 카메라 검색을 터치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화면을 쓰죠. 예. 이때 요게 샤트예요. 샤트 버튼을 탭하여 검색한다. 여기서 말하는 탭하여는 터치해서 검색한다 그 얘기고요. 그럼 어떤 것도 지금 오늘 선생님이 이런 걸 가졌어요. 이런 걸 가졌어요. 이거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인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어떤 가격을 보겠다라고 하면 쇼핑을 누르시면 돼요. 쇼핑을 내가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내가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예, 잠깐 설치해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제가 그냥 찍었는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를 찍은 거. 김민수 쌤이 왜 설치 안 됐어요? 설치 안 했을 찾았어요. 그게 안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자, 이렇게 보면 종류가 다 나오죠. 보통 지금 제가 살 때 12,000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12,900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쇼핑을 눌려서 또 찍어볼까요? 쇼핑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쇼핑 나오죠. 이렇게 실물이 없을 때요. 없을 때.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찍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미 일반 카메라로 이걸 내가 누가 친구가 샀다. 그러면 산 거를 내가 한번 찍어놔 볼게요. 이게 지금 일반 카메라잖아요. 일반 카메라로 찍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사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갤러리 있죠. 그러면은 이 구글 렌즈를 열어서 요게 갤러리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요게 왼쪽에 보면 네모가 하나 보이죠? 예. 요거는 요런 어떤 모양은 우리가 나중에 사진을 내가 만약 꾸미기라든지 사진의 글쓰기, 카메라에 어떤 사진에 관련된 앱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다가 한 90%가 사자와 그 다음에 갤러리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만 네모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모양만 약간 틀리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갤러리 걸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방금 찍은 거를 터치해서 약간만 올려보시면 이미지라고 나오죠. 그럼 요걸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검색을 합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뭐 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면 미리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면 돼요. 요런 방법이 뭐냐면은 물건뿐만 아니고 글씨나 어떤 작품 좋은 글귀가 있다. 그것도 미리 카메라로 찍어버렸어요. 그럼 집에 와서 그 글자를 복사를 해서 내가 구글 렌즈로 복사해갖고 내가 인터넷에 아주 컴퓨터나 내가 어떤 자료에 얼마든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용물은 사진은 검색하는 거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내 주변에 댕겨 가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를 많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림이 있는 글자를 JPG 아닙니까? 그림인가? 네, 현재 그림 자체가 JPG죠. JPG인데 그 안에 글자를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다시 받을 수는 그게 바로 텍스트예요. 요게 텍스트예요. 예, 요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책이 있네 지금. 선생님 책 잠깐 빌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검색하시고 우리가 쇼핑하시는 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렌즈를 눌려서 텍스트로 해봐요. 텍스트가 글이죠? 예. 그러면은 자, 이런 책에 있는 텍스트를 내가 어떤 자료에다가 쓰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책을 옆에 두고. 저도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텍스트 안 넣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니까 어때요? 글만 지금 선택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내가 뭘 줬으면 텍스트를 했으니까 이미지에 있는 발견된 텍스트를 제가 가져오겠다. 그런데 이 글을 내가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면 전체 선택이라는 얘기는 현재 찍혀있는 글을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고 내가 뭐 부분적으로 나는 여기서 요것만 가져올 거야 할 때는 요 시작점에다가 터치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터치를 하는 게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면서 말풍선이 두 개 생겼어요. 앞에 거는 시작점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말풍선은 내가 끝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풍선을 쭉 당겨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어떻게 돼요? 범위가 새파랗게 잡혔죠. 예. 이렇게 안 되나요? 요 말풍선을 뒤에 거는 마지막, 앞에 거는 시작점. 그럼 앞에 거는 내가 요 표기까지 다 당길 거야. 어떻게 됐어요? 선택이 됐죠. 지금은 선택이나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복사가 있죠. 텍스트 복사를 하면은 메시지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어요 라고 나옵니다. 클립보드. 클립이 뭐예요? 클립이? 꼽는 거잖아요. 보드는 우리는 이걸 말하는 보드죠. 메모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꼽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그럼 클립보드가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복사는 이미 돼가지고 보관대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럼 가져올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내가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놨어. 자, 이것도 구글 렌즈로 가져오는 방법 텍스트로 해서 이걸로 가져오면 되죠. 네, 가져오는 건 똑같아요. 아까 시계 한 거랑 똑같죠. 근데 요즘은 일단 구글 렌즈는 이해하셨죠? 자, 클립, 네? 네, 클립보드. 자, 클립보드는 아까 전에 내가 보안이 돼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을 입력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자판이 있어야 돼. 일단 입력을 하려면은 입력하는 자판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카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입력창이 일단 있는데 뭐 카톡이든 문자든 어디든 다 있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 입력창이잖아요. 입력창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터치 하셨어요? 그럼 자판이 나오죠? 내가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클립보드에 걸 가져올 때는 여기를 살짝 눌렸다가 손을 한번 떼보세요. 살짝 눌렸다가 떼면은 붙여넣기가 나오죠? 붙여넣기는 최근에 복사한 것을 붙여넣는다는 얘기고 클립보드를 보려면은 여기 점 3개를 누르든 아니면 여기다가 클립보드가 보이시는 자판이 있을 거예요. 맞죠? 여기에 클립보드가 나오면 터치해보면 이게 클립보드예요. 내가 복사했는 것이 한 40개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사했는 것들이 쭉 밑에 있죠?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이 복사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최근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개. 아, 40개. 그러면 내가 지금 복사하면은 제일 먼저 41번째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최고 많이. 지금 이거 제일 앞에 보이는 거는 가장 최근 거. 가장 최근에 거. 그럼 이걸 내가 이걸 이제 터치를 하는 거예요. 클립보드를 지금 못 찾는다. 나오네. 요 점세개를 누르면서 점세개. 아니 살짝 눌리다가 요 점세개. 점세개 눌러보세요. 이거 네이버네. 아 네이버는 클립보드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 카톡이나 문자나 뭐 클립보드 나오는 데는 다 됩니까? 예? 클립보드 찾는 거. 아니 클립보드는 입력창에 가셔야 된다고. 얘는 지금 복사를 한 거고요. 지금 카톡이잖아요. 카톡. 입력을 하는데 가야 클립보드가 보입니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어. 네, 카톡은. 그렇죠. 카톡이든 문자든 어디든 열어보세요. 내가 키보드가 자판이 나오는 데를 가보시라. 나오는 다 되네. 자판 나오는데 아니 카톡을 열세요. 아무 카톡이나 열시라고. 맞잖아요.
카톡을 열어야지. 이 여기를 열어야지. 여기가 이게 자판이잖아요. 그 입력창에서 살짝 손을 뗐다 그러면 클릭보드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복사해야 돼. 다 있어. 아까 제가 음성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에러가 뭐 글자가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100% 에러가 없겠네요. 그렇지. 위에서부터 잘 돼. 이거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입력한 글씨죠. 만약에 이렇게 메모한 것도 다 올라옵니다. 네, 메모를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텍스트로 해서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해 볼게요. 영어는 빠지죠. 영어도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죠. 영어는 없네. 빨리 들어가. 이거 엉뚱한 게 올라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복사가 안 해. 전체가 복사가 돼. 텍스트로 해서 복사, 전체 선택, 텍스트 복사 됐죠? 그 다음에 카톡에 가서 방금 복사한 걸 집어넣는 건 붙여넣기라 했잖아요.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거 지금 뭐예요? 손으로 섞는 거잖아요. 손으로 섞는 것들도 글씨체에 따라 가지고 지가 제대로 읽어주는 글씨 대부분이 제가 뭐 글씨를 잘 쓴 것도 아닌데 제대로 읽어주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즘은 옛날 같으면은 뭐 우리 진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의 노트 뺏기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은 뭐 카메라 찍어버리 보면 내 노트에 그냥 가져오는 건 일도 안 해요. 선생님 저 내용을 보내고 싶은 사람의 카톡으로 들어가서 아니 붙여넣기를 아니 뭐 하는데 이거 꼭 예를 제가 예를 카톡으로 한 거고 자판에. 예 만약 컴퓨터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 많은 글을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보면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붙여넣기. 40개를 지정해 놓고 예.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는데 바로 카톡 올 때 상대 제가 선생님한테 보낸다면 선생님 예, 카톡에다가 그렇죠. 하면 예, 바로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 렌즈 그다음에 이 텍스트 기능 요게 굉장히 더 또 쉽게 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요것도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구글 렌즈로 한 거는 이해하셨죠? 네. 그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도 제가 영어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영어를 제가 지금 내놨죠. 자, 이렇게 영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영어를 갖다가 구글 렌즈로 번역을 해서 한번 이렇게 쭉 갖다 대 보세요. 바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버리죠. 이 문서를 지금 선생님들이 구글 번역만 터치하시고 이걸 한번 카메라만 들이대 보세요. 번역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되죠. 예. 만약에 뭐 우리가 해외 여행 가가지고 이게 어떤 물건을 상품을 선물을 사야 되겠다. 이게 뭐지라고 내가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영어로 저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준다고요. 예. 이게 번역이 굉장히 쉽잖아요. 어디 뭐 다른 데 가다도 어떤 이런 책에도 뭐가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터치를 하면은 번역이 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맞나? 자, 지금 이 글씨체는 제가 터치를 해보면은 영어가 저 글씨가 지금 영어가 아니고 어느 나라 언어로 나와요? 네덜란드어로 안 나오던가? 뭐가 안 나온다고요? 아무도 안 했는데 왜 혼자 안 되는
자, 예,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구글 렌즈 한 개는 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물건이든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이걸 가지고 턱턱 찍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보여준다. 만약 지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물병을 우리가 가져오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내가 하나 사고 싶다. 얼마짜리인지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카메라 구글 렌즈로 찍어보면 값을 알 수 있고, 친구가 뭐 명품 가방 들고 왔다. 무슨 가방이다. 요즘 뭐 들고 다니는 것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푹푹 찍어보시면 그거 다 알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도 뭐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사지 마시고 인터넷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내가 학습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사면 내가 편하죠. 근데 내가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마트에 있는 게 35,000원인데 내가 인터넷에 오고 28,000원이더라.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또 그러되면 인터넷에 있는 걸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러면 인터넷 또 사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도 쌤이 뭐 인터넷 잘 하시는데 만약에 이거 못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저는 동구에서는 거의 가능하면은 캐시워크나 무슨 포인트를 예전에는 영수증을 찍으면 우리가 한 장 찍으면 50원씩 줄 때가 있었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거를 마지막 3개월 마지막에 가서는 다 사는 걸로 실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포인트를 쭉 사가지고 마지막 3월 말쯤 되면은 포인트를 좀 내서 요거 사자. 여기 6,700원짜리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약한 것부터. 이해하셨죠?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은 자, 여기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플레이스토어 한번 열어보세요. 플레이스토어. 열어서 상단에 시티즌 코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치시면은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설치가 안 되어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네, 설치해보세요. 지금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설치하세요. 예? 예, 보이스피싱. 자, 이게 최근에 제가 어제도 TV 보니까 또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거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재방송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몇 명이 나와서 어떤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설치하면은 내 폰이 아닙니다. 그 사람 상대편이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앱을 하나 깔게 돼 저기 뭐가 들어와서 설치만 되니까 내가 그동안 거래했는 암호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저는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냥 잠시 한 1분 정도로만 보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쪽에 아침에도 우리 쌤 두 분이 그런 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내가 설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내 스마트폰에 어떤 것들이 좀 안 좋은 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요게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한 번씩 내가 들어가서 한 번씩 열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간단합니다. 열면은 악성의 검사 이거를 터치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동그라미 있는 터치만 하면 제가 한 2, 3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예, 권한 설정 안내는 뭐냐면은 내 지역 한번 터치해 보세요. 권한 설정 안내를 누르시면은 예, 확인. 아주 확인이죠. 확인 허용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일에 대한 거는 불을 켜주시면 돼요. 예, 불을 켜고 뒤로 가요. 취소 버튼. 아니요. 내 지금 설치한 앱만 앱 사용 중에 허용. 자, 또 시즌 불 켜고 동의, 전체 동의. 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느 정보를 입력하라고 그러네. 네, 대충 날짜 넣었어요. 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할까요? 예. 항상 저는 앱 사용 중에 허용은 묻지 말아라고 제가 몇 번 묻지도 말아야 말씀드렸는데 말아야 무조건 허용 안 하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을 내주는 게 있어요. 지역. 예. 지역은 뭐냐면은 내 지역에 어떤 이런 지금 어떤 악성 앱이 지금 막 이렇게 뿌려지고 있다라고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알람이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중구에 어떤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선생님들 조심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해놓으세요. 해놓고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사를 해서 내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생년월일 8자 들어가. 8자 1부부터 제일 앞에 1부 1부. 그러니까 항상 그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내가 나중에 하실 때는 기다려주세요. 나중에는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이라는 거 없습니다. 시티즌 코난 시티즌 코난이라고 문자 메시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열면은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열면은 이렇게 문자가 열려서 옵니까? 어떻게 와요? 자 이렇게 옵니까? 네?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열려서 옵니까? 번호가 뜨는데요. 번호가 뜨는 게 있습니까? 우리 번호가 뜨는데 방 열리가 안 나오죠. 어떻게 번호만 옵니까? 아니 이거 뭐좀 방 열리가 안 나오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 번호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내가 이렇게 중국 평양학관에서 보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터치를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펼쳐지가 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아니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돼서 내가 터치를 해야 열리는 자 두 가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뭐 번호만 온다는 얘기를 왜 하세요? 자 이해하셨죠? 네. 어느 쪽이에요? 다 펼쳐지가 오죠. 그러니까 펼쳐지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글자가 보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걸 여기에 나오잖아요. 터치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시니 그걸 자꾸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치를 하는 순간에 영어로 된 거 터치를 하면은 우리가 악성이 뭐가 깔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그래서 방금 보이스피싱하고 우리가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방송에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URL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로 나오는 거를 내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면은 절대 누르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어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게 요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광고잖아요. 광고. 광고는 내가 확실히 아는 광고 아니면은 저는 열어보지도 안 하잖아요. KT 오는 광고 내하고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열어보지도 안 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해하셨죠? 설명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것 중에서도 내가 아는 내용은 확실히 열어보시고 만약에
하나은행이다. 그럼 내가 결제해야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은 내가 터치를 해봐야 되는 게 확실한 곳에. 그럼 처음부터 이게 하나은행으로 오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올 때 뭘로 오나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번호로 오죠. 예, 번호로. 그러면 번호로 오면은 내가 확실한 번호가 인정이 됐죠. 그러면은 이 번호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1800까지 빵빵빵으로 오면은 이거 뭐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오죠. 이게 만약에 확실히 내가 인지가 된 것 같으면 이걸 이름을 바꾸는 등록을 하시라고요. 연락처에 대해 등록을 하시라고. 저는 이게 광고성이니까 등록 자체를 안 해버리죠. 그럼 하나은행에도 처음에는 뭐 1818-든 뭐 1600-든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제가 이제 확실히 아니까 하나은행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오는 것들은 내가 바로바로 열리도록 관계가 없죠. 제가 또 바로 열어봅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름이 있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확실히 검증이 된 거고 등록이 되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광고성이죠. 함부로 열어보실 필요가 없죠. 이거 뭐 겨울철 차량 종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저는 아직 안 열어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저 광고성이고 터치를 잘못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고 안 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번호가 모르는 아는 번호가 온다면은 검증이 되었다는 번호가 온다면은 내가 꼭 등록을 하시라 하는 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화면을 열지 말고 그냥 번호만 쭉 보이는 화면 하셨어요? 네. 상단에 보면 오른쪽에 점 3개 보이시죠? 터치. 그러면 삭제 카테고리 쭉 나오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도 보면 쭉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면 추가 설정 보이세요? 예, 추가 설정. 자, 그러면 상단에 문자 메시지가 있고 미디어 메시지를 MMS라가 있죠? 예, 요걸 터치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 다운로드라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이 켜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지게처럼 바로 펼쳐지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저게 불을 저처럼 꺼놓으면은 항상 화살표 내가 터치를 해야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느 게 좋겠어요? 불을 끄야 되겠죠? 예, 내가 확실할 때만 터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불을 무조건 끄세요. 그렇게 해야 항상 닫혀지가 문자가 온다. 내가 잘못 일부러 터치하지 않고는 편지가 열리지 않는다. 아셨죠? 제목 입력 주간은 뭐예요? 아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로밍이니까. 예, 끄시라고요. 자동 다운로드. 자동 다운로드를 끄시라고 지금. 예. 이해하셨죠? 예. 자, 요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문자가 저절로 안 열린다. 이제 오늘부터는 무조건 화살표 내가 터치해야 문자가 열립니다. 이걸 또 이해를 못 하시면은 뭐예요? 왜 나는 문자가 또 안 보여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 저거를 또 끊으면은 어디에 또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배터리 전략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MMS는 문장이 긴 걸 말하거든. 멀티잖아요.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문장이 긴 거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펼치려고 그러면 그걸 펼칠 때 또 배터리 소모가 더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 전략에도 몇 %인지는 모르지만은 배터리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거는 끊어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장치가 잘 되어 있어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당하고 뭐 어제도 당했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모르는 거는 무조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하셔야지 이거 맞겠지라고 하시면은 젊은 사람들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만하고 너무 그냥 맞겠지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 아는 사람 중에는 남편이 법무사예요.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당했어요.
그것도 뭐 완전 와이프도 뭐 엘리트인데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당해버리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 보세요. 오케이 구글 팀앱 실행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터치하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제가 터치 안 하고 음성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 목적지에 가려면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음성으로 합니다. 아리야, 울산시청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번으로 가자.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잘 화면에서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터치 이제 잘못 알아. 울산광역시청 서문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번영로, 돛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내가 터치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주말에 아들 내외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아들도 젊은 애들 뭐예요? 운전하면서 자꾸 스마트폰을 터치하잖아요. 뒤에 앉아 저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으로 하는 거. 아리야, 울산시청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2번으로 가자. 울산광역시청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번영로, 돛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하면은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리야, 내일 울산 날씨 알려줘. 내일 울산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고 기온 8도, 최저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많이 춥겠어요.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여벌의 옷 챙겨주세요. 카카오 내비는 음성으로 하려면 비서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지금 비서가 아리아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헤이 카카오예요. 헤이. 근데 우리가 티맵의 아리아는 잘 알고 있는데 카카오 내비에는 그 비서 이름을 잘 몰라요. 그게 헤이 카카오예요. 비서 이름이 다 틀린다. 스마트폰 전체의 비서 이름은 뭔가요? 오케이 구글이고, 그 다음에 또는 헤이 구글 하면 되고, 티맵은 아리아다. 그 다음에 카카오 맵은 헤이 카카오. 그래서 음성으로 많이 쓰시면 좋겠다. 음성으로 대부분 잘 사용하시는 걸 안 해요. 내가 만약 가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리야, 가는 길목에 주유소 알려줘.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를 찾았어요.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다가 어디 장거리 가다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뭐 가는 길목에 맛있는 음식점 알려줘. 이렇게 해서 가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꼭 이것뿐만 아니고요. 뭐든지 내가 묻고 싶은 거 있죠. 다 질문을 다 하신대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제가 다 알린다. 혼자 심심하죠? 가다가 졸음이 온다 그러면 아리야, 넌 남자니 여자니? 대답하라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예뻐해 주세요. 지금 뭐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아, 어떻게? 쓸데없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 쓸데없는 그래서 졸음에 처음에 이 티맵을 음성으로 하는 거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신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적인 대화도 다 자기가 받아주고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티맵이 막 상승을 하고 인기가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래도 보니까 아직 음성으로 쓰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앉으면 터치부터 먼저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있더라도 가다가도 전화도 되죠. 이게 이렇게 하다가도 만약에 가족들한테 내 도착 시간 아내한테 알려줘 그러면 내 도착 시간이 몇 분이다 하는 것에 문자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티맵이 좋은 점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 되나요 안 되나요? 혜택. 티맵 다 한번 열어보세요. 사용하시는 분. 여기 보시면은 운전 점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티맵 지금 열어보세요.
서시는 분은 이거 열어보세요. 운전 점수. 운전 점수. 아니, 네. 지금 몇 점이에요? 저는 94점이에요. 그러면 집에 설치 안 돼 있어요? 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시네, 집에. 예. 자, 이게 티맵이 이게 보험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내가 보시면 삼성화재는 지금 8%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운전으로 13%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내 점수도 몇 점이다. 이게 갔다 왔는 딴 데는 안 나오고 이거만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아니 티맵에만 저기 혜택이 나오는 카카오 내비는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티맵은 하여튼 보험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티맵을 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점수가 나오면서 어떤 코스에 제주도 제가 갔을 때는 쭉 보면은 하도 모르는 지역이니까 이런 데는 보면은 여기 한 군데는 이렇게 나오네요. 급감속 이래 급브레이크 잡았다는 얘기죠. 영동 부천 갈 때도 과속도 했네요. 여기 보면 내 점수 맞는 혜택 보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운전한 거 여기 보면 또 나오고요. 최근 운전한 거에 보면 운전 전체 보기라고 나오잖아요. 운전 전체 보기. 지금 운전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내비 그러면은 그냥 내비 길 안내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은 다 이런 정보들이 또 들어있어요. 내 운전 습관도 알 수가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일반 어떻게 아는 이런 보험회사 우리는 우리 때만 해도 뭐예요? 다 아는 지인들한테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인터넷 보고 조금이라도 내 할인 혜택이 더 되는 데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갈아타죠. 이런 서비스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예. 우리 뭐 일반 저기 보험회사 아는데 넣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저는 천암땡한테 넣는데도 1년에 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고 나면 전화 와가 뭐 그래 하는 뭐 그거는 이거는 뭐 똑같아요. 저기요. 예. 구글 웬 마이크가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모든 내용을 통제를 다 할 수 있는 예. 예, 앱은 다 됩니다. 블로그, 카메라 예, 다 됩니다. 예. 저 보세요. 이것도 오케이 구글. 내 얼굴 찍어줘. 죄송하지만 이 기기에서 페이스 매치를 사용 오케이 구글. 사진 찍어줘. 네. 보세요. 내 얼굴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 거 사진 찍고 카메라 열리잖아요. 예. 다 됩니다. 예. 오케이 구글. 갤러리 실행해.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먹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티맵 사용하는 거. 카카오 내비는 이름만 틀려요. 헤이 카카오라는 게 거기 틀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하는 게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글자를 우리가 구글 렌즈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갤러리 가셨어요? 갤러리 가가지고 글자가 있는 이미지
글자가 있는 사진을 하나 터치해보세요. 글자가 있는 사진. 내가 이 문서를 하나 찍었잖아요. 그럼 저 글자를 우리가 아까 내 PC나 뭐 내 스마트폰에 가지고 내가 어디 남한테 보내려고 하려면 구글 렌즈를 썼잖아요. 렌즈가 필요 없이 갤러리에서도 바로 할 수가 있다고요. 글자를 터치하시면은 터치 한번 해보셨어요? 네. 터치하면은 요게 이제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T가 하나 생기가 있어요. 최신 폰들은 T가 있죠.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이미지에 T를 내가 이걸 누르는 순간에 T가 선택이 되어 버린다고. 한번 눌러보세요. 티 없는 거는요? 없는 거는 좀 연식이 됐다는 기본이에요. 예, 일단은 규정에 따라서 차이. 이렇게 하면 이거 누르는 거 어때요? 아까 시기에 우리가 텍스트가 구글 렌즈에서 선택되는 거랑 똑같죠? 네. 이게 또 달라진 거라고 이게. 이것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예, 터치를 하면은 터치를 하는 순간에 모두 선택할 거냐 내가 범위를 줄 거냐 하는 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T가 없는 폰이 있으면 이거 있잖아 T. 아, 요 T, 요 T. 예. 이 T가 아니고 요 T. 이 T는 저기 있는 거고요. 저 멀리 있는 거고. 요 T, 요 T, 이 T. 저기 어때요? 아, 다 붙여지네. 아, 이거 안 되네. 예. 여기 있어 여기. 기종이 어떤 기종이냐? 기종이 다른 사람들은 와이드가 S 시리즈나 돼야 됐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있으신 분들은 또 만약에 보세요.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동구 수업할 때 했는데 서울함에 가면은 4월달에 가면은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 서울함에 불꽃 전시회가 그 하죠. 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천에다가 해서 전시를 쫙 해놨어요. 그럼 이런 실을 내가 이렇게 뺏겨 적을 필요 없죠. 그냥 사진 푹푹 찍어 와가지고 내가 저 실을 내가 실제 만들어 저런 작품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글자를 키만 누르면은 바로 요 글자 실을 그대로 뺏겨온다는 얘기예요. 예, 복사 눌러서 내 사진에다 붙이는 게 보면 사진 카드 저런 걸 갖다가 우리 카드 만든다고 하잖아요. 카드 만드는 거 일도 안 해요. 5분 내로 만들어 버리세요. 예, 터치만 하고. 아니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요 글자를 터치해야 전체 복사하면 전체 복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본문만 되는 거고. 얼마지? 아까 전에 구글 렌즈랑 똑같죠? 터치를 하셔야 돼요. 뭐 터치하고 또 터치를 하셔야 돼요. 혹시 잠깐만, 글자 위에다가 터치를 하셔야 돼요. 누르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업데이트 안 하셨네요. 한번 터치를 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터치를 하면은 물방울이 나오잖아요. 아, 물방울이 났다. 말풍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걸 시작이고 끝 지점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한다, 당긴다, 범위를 잡아준다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다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복사를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인터넷에 했어요. 그 인터넷에는 들어가 보면은 글자는 많이 있는데 복사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막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설정 알림창 설정에 갔어. 그렇죠. 갤러리 나가야죠. 그거는 갤러리에서는 내가 지금 글자만 하고, 인터넷에 있는 거 글자를 못 가게 막아놨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캡처 되는 거죠. 인터넷에 글자를 내가 꼭 가져오고 싶은데 그 올려놓은 사람이 막아놨어.
그러면은 내가 그 상태를 캡처를 뜨시라고요. 캡처를 뜨면 이미지가 되죠. 그럼 갤러리 와서 이걸 쓰시든 아까 구글 렌즈를 쓰시든 두 개 중에 하나 쓰세요.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 그게 그죠? 캡처? 다운로드 설치. 이걸로 캡처를 해가지고 캡처를 하면은 이미지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이거 말고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아까 쓰기 금지가 돼 그러면 네. 얘가 이거를 속도 찍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이걸 지가 자동으로 전송해가지고 그걸 그 컴퓨터에 카톡을 넣어놓으시면은 카톡을 해놓으시면 카톡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여기 터치를 하면 설정이죠. 집에 다시 아니면은 또 뭐 저기 스마트폰하고 선을 연결해요. 연결하는 거. 저는 뭐 집에 뭐 가면은 카톡을 아예 켜놓거든 컴퓨터에 노트북에. 해가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노트북이 요 카톡에 설치가 돼가 있거든요. 카톡에 들어가. 그래서 노트북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카톡을 설치해 놓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러링을 해놓는데 요걸 해놓으시면은 뭐 노트북을 놔놓고 마우스 스마트폰을 놔놓고 마우스로 이거 자체를 작동시키면 되니까요. 요 미러링 하는 걸 또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 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려면 우리 어디로 가죠? 플레이스토어 하죠? 예, 플레이스토어. 여기서 네이버 숫자만 쳐보세요.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나올 겁니다. 네이버 숫자만 치도. 예. 스마트폰. 자, 이건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우고 새로 설치해 볼게요. 수까지 쳐야지. 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나오세요. 설치 누르세요. 열개 하면 된다. 열지대가 있는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 할 줄 아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예, 그렇게네. 자, 저도 그걸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설치합니다. 저는 이게 내 입맛에 맞도록 설정을 다 고치놨다가 이렇게 또 새로 지우고 새로 하면은 또 저도 처음부터 새로 또 막 만들어야 돼요. 자, 열기 준비됐나요? 네. 예,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네. 요렇게 아래쪽에 이런 거는 전부 다 설명서예요. 자, 여기 점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4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설명서 우리 물건을 사도 설명서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 읽어보기 싫어. 건너뛰게 하겠다는 얘기고 읽어보려면은 이걸 하나씩 왼쪽으로 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설치가 완료된 오타 및 맞춤법을 검사해 준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 4개만 소개해 놓았습니다. 맞춤법 체크를 해준다. 여기 보면 맞춤법, 띄어쓰기, 추천. 어떤 문장을 썼는데 빨간색으로 나중에 나오면은 그런 글자가 틀렸다. 그렇게 본인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는 거고, 보라색으로 나오면은 이 단어 말고 이 단어를 쓰세요. 그 뜻입니다.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보면은 기다리세요. 예? 지금 선생님은 설치가 돼가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자,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다음에 가보면은 내가 이모티콘과 이모지로 감정적 이모티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도 있습니다. 또 뭐예요? 실시간으로 키보드에서 바로 번역도 합니다. 이것도 삼성도 요즘 이제 번역이 됩니다. 네이버에서도 번역이 되지만은 삼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모양도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다. 다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설정하기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까?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라고 나오죠? 네. 예, 그럼 터치 하시는 겁니다. 아까 터치하는 거 뭐 켜주세요 했죠? 그럼 네이버 스마트보드 어디 있어요? 있어요? 좀 올리 보면 있죠? 올리 보면 네이버 스마트보드 나오죠? 여기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자, 불을 켰어요. 그럼 확인. 또 확인. 됐어요?
불이 켜진 게 이제 확실해요? 예. 그러면 뒤로 가게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폰을 한번 써보겠다. 네이버 스마트폰도 여기다가 켠다고요? 두 자, 번 해야 불이 없는. 자, 또 뒤로 가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이 화면이 나오도록. 됐어요? 네. 또 뭐예요? 또 네이버 스마트폰을 선택하세요라고 나오죠. 또 터치하시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폰에 선택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뭡니까? 원하는 키보드 형식을 선택하시오라고 나옵니다. 또 터치합니다. 원하는 키보드가 몇 개 있어요? 7개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에서 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천지연. 이거는 삼성에서 대가 있죠? 그럼 나는 뭐예요? 두 번씩.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두 번씩 싫으라고 하시면 나중에 선택을 다시 바꾸면 돼.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두 번씩이라고요. 두 번씩 한번 터치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체크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 지금 이제 불러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나중에 내가 지금 두 번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에 들어와서 요것만 터치하면 아까 제가 그 화면이 보여준다고. 여기 두 번씩 되어 있죠? 요걸 터치하시면은 이거 보여주죠? 맞아요? 그 두 번씩에 지금 파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자, 뒤로 가기 한번, 또 뒤로 가기 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했어요? 요번에는 뭘 하냐면 지금은 어디에 불이 와가 있냐면 기본 설정에 불이 와가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상세 설정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터치해 봅니다. 상단. 됐어요? 자, 이 키보드 높이가 지금은 100%로 해놓으면 키보드가 요렇게 딱 돼가 있는데 요거를 약간만 한 배간 조금만 나중에라도 고치면 돼요. 배간 20%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키보드가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죠? 움직이지죠? 예. 내가 100%라면은 현재 요런 높이야. 근데 내가 여기 작다라고 처음 쓰시는 분은 좀 적을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가 약간 이렇게 높이시라고요.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높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약간 위로 또 올려보세요. 살짝 올려보시면은 키보드 사운드라고 나와요. 키보드 사운드 나오죠? 사운드에 불을 끄세요. 사운드에 불을, 이거는 뭐냐면 키를 입력할 때 삥삥삥삥 소리 나는 거를 끄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끄시라고요. 상단에 보면은 툴바라고 나오죠? 툴바 터치해보세요. 툴바 나오세요? 툴바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안 쓰는 기능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잘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와이파이가 지금 떨어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불필요한 거를 지워버리고 요걸 한번 살짝 눌려보세요. 두 번째 보면 P자 보이죠? 그거를 살짝 한번 눌려보세요. 눌렸다가 손을 떼보세요. X가 나오죠? X를 눌려보세요. 그럼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걸 거기다 올릴 거야. 뭐를 올리느냐? 스티커를 올리세요. 아니, 마이크를 음성 입력을 한번 올려보세요. 음성 입력을. 꾹 눌려가지고 그 구멍 안에 속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들어갑니까? 마이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여기 보면은 또 구멍이 있죠? 오른쪽에 클립보드 넣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배운 거 클립보드 있죠? 클립보드 넣으세요. 번역은 있어야 되는데. 뭐가요? 번역은 있어야지. 번역 내가 주라 소리 안 했는데. 어떻게 올려요? 어떻게 올리긴 밑에 거를 쭉 끌었다가 구멍에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구멍이 없어서 어느 거 구멍이 없다고요? 이걸 왼쪽으로 보내보세요. 왼쪽으로 보내면 구멍이 있잖아요. 있네요.
그림판이 제대로 안 올렸어요. 그래. 제대로 구멍에다 제대로 더 위로 더 그렇죠. 그림판이 그림판은 뭐 필요 없습니다. 그리는 거지 그냥 손으로 그리는 거지. 자 올렸어요? 네. 자 이 구멍에다가 또 구멍에다가 이번에 스티커 한번 올려보세요. 스티커. 스티커 올려보세요. 자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문자 인식도 올려놓으세요. 문자 인식도. 별로 쓰지는 않지만 문자 인식. 다 올렸어요? 예. 오른쪽에 저장. 뭐 지금 안 올리셔도 돼. 나중에 또 올리시면 되니까. 저장하셨어요? 저장하셨어요? 네. 홈 버튼 누르세요. 이제 아직 나갑니다. 완전 그냥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나가셨어요? 카톡 열어보세요. 카톡. 카톡에 우리 단체방 한번 터쳐보세요. 바뀌었죠? 네. 자 이거 가지고 글자를 만든다고요. 근데 처음에 지금 쌤들이 15년 동안 3, 4년 동안 썼잖아요. 삼성으로. 하루아침에 이게 좋다라고 안 느껴져요. 아시겠죠? 예? 우리 부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이렇게 나쁜 거 알려줬다고 김상수 욕하지 마시고. 근데 선생님 전화가 자꾸 여기 따따따 흔들리는 작업이 지금 끝났는데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자꾸 하다 보니까 따따 자꾸 떨리는데. 저장하세요. 그냥 저장하세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아래쪽에 오른쪽에 점 15개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키보드가 종류를 내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게 내가 옛날 걸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삼성으로 쓰시고 시간이 나실 때 연습하고 내가 혼자 조용히 연습을 해보겠다 하실 때는 네이버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선생님, 네이버 요소가 나오는데요? 자, 아까 전에 장점이 뭐래요? 실시간으로 내가 키보드에서도 네이버 검색이 가능하다 하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입력하다가 야 오늘 점심 어디서 먹고 여기 네이버가 보이죠? 네이버 앱을 키보드 안에 얹어놨다고요. 내가 따로 나가서 네이버에 검색을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네이버 주소가 자꾸 이렇게 나오죠. 인터넷 주소가 나오죠. 뉴스 주소가. 이거를 내가 안 보고 안 보려고 할 때는 여기 X를 눌러 주셔야 된다고. X를. 보세요, 보니까. 그래야 이 기능들이 보인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수시로 이렇게 덮어주니. 언니는 그게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기능이 안 보이는 거네. 요거 때문에 네이버 요소는. 그러니까 그 X를 하시라고. 그 이모티콘을 할 때는 다시 삼성으로 갔다가 또 이거 쓸 때는 왔다 갔다 저는 보세요. 지금 몇 개가 되잖아요. 다시 안 나오는데. 이거 쓸 때는 이걸로 가고 저거 쓸 때는 저거를 이렇게 하고 각각의 키보드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이거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 오늘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몰라서 지금까지 안 쓴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네이버인데 아까 지금 삼성의 그 움직이는 GIF 이모티콘을 내가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걸 누르고 삼성으로 가야죠. 삼성으로 가서 얼굴 누르고 GIF 누르면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모티콘은 이걸로 쓰고 내가 그냥 만약에 입력하는 게 나는 좋다 하면 또 네이버로 쓰시고 네이버에는 그러면 또 이모티콘이 없느냐? 아니에요. 네이버도 이모티콘 있죠. 예, 근데 아까 거기처럼 좋지는 않다. 예, 네이버도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세요. 많이 있죠. 파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또 좋은 점들이 이런 그림들 내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야, 요번 일요일날 바닷가 놀러 가자라고 하면은 이런 거 턱 터치해가지고 글자 한 자 툭 쓰면 되죠. 이런 이모티콘이 옆 밑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모티콘이라지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누르셔야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였어요. 자, 이 이모티콘의 첫 번째 이거를 누르셔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삼성 이야기는 지금. 네? 삼성 이야기네. 아, 지금 네이버 얘기지. 보면서 이게 네이버잖아요. 아니 내일 이건 터치하면. 네이버에서 여기 네, 이모티콘이잖아요. 이거 했는데. 요거 터치하시면은 아래쪽에 또 쭉 나오잖아요. 아 여기 다 또 숨어 있잖아요. 참 많죠? 이렇게 많은 것도 우리는 지금 하나도 이거 다 공짜로 안 쓰고 있잖아요. 이 장점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네. 네이버에 뉴스 치면은 뉴스가 나오면 그 누르면 바로 올라가면 예, 그거 예. 바로 복사해가 날리면.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어서 네이버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멋지게 나오네. 예, 터치해가지고 바로 보내보면 되죠. 자, 예. 이거 억수로 편하네 그게. 터치만 하면 바로 가니까. 텍스트 공유, 이미지 공유 예? 바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검색된다라고 아까 장점 4개 보여주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 이모티콘도 요거는 뭐예요? 네이버 자체에 있는 거고요. 자, 이모티콘은 해결됐죠? 자, 마이크 있어요? 예. 자, 요번에 이제 마이크 해볼게요. 두 번째 마이크. 자, 이모티콘 오늘 완전 이모티콘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이모티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보이세요? 네. 자, 마이크 한번 터치해 보세요. 마이크도 또 처음 터치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앱 사용 중에 허용해야 되죠?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마이크 누르고 지금 중국 팽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과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가 자동으로 되네.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에 발음도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저는. 저 아나운서 출신도 아닌데. 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자꾸 말씀하면, 나는 자꾸 말이 자꾸 틀려라고 하시는데,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요. 안 해보셨으니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언니야 안녕.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아니, 말을 터치하시죠. 언니 안녕. 터치해가지고 마이크 지금 스마트폰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어가는데 제 목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스마트폰 수업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해야만 해. 네? 그런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이 됐잖아요. 터치를 하면은 요 아이콘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체로 그거는 돌려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언니 안녕. 아이폰 왜 안녕? 언니 안녕. 얘를 터치해서 오늘 밑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터치 하시고 삼성으로 하면 돼요. 몰라? 구글이 영어 그거는 요 돼 있잖아요. 예. 이해하셨죠? 네. 마이크 되죠? 네. 아니면 뭐 이상하게 해도 다 알아듣네요. 네이버가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받아들여 경상도 사람 사투리도 알아서 듣더라고요. 구글 아이콘 나타나는 그 밑에서 그런 네이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냥 그러면은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는 잘 되죠? 그냥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입력을 해보겠다고요. 입력을. 이걸로 가지고 입력을 어떻게 띄어쓰지 말고 그냥 붙여서 길게 문장을 해보세요. 이해하셨어요?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아버지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방에 이거 서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띄어쓰지 않고 저 인정을 쭉 했습니다. 다 하신 분은 요거 눌러보세요. 이거는 여기 보면 체크표 있죠? 마이크 옆에 띄어지네. 예, 요거 딱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아래쪽에 요렇게 띄어쓰세요라고 답이 딱 나와요. 맞아요? 요거를 터치하시면 위에가 싹 바뀌어요. 밑에 거 터치하시면 바뀌는다. 요걸 할 때는 앞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제 됐죠. 위에 체크표, 저 마이크 옆에 있는 체크표. 그래서 날씨부터 끄지 터치해보세요. 왜 터치하는데? 글자를 터치하세요. 글자를. 아직 네이버가 삼성 쓰다가 네이버 쓰니까 오히려 더 늦네.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한 번 쓴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를 문자. 근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글자를 지금은 내가 틀리지 않고 썼으니까 여기에 파란색만 나왔죠. 여기에 빨간색이 나오면 아까 뭐가 틀린다고 했어요? 맞춤법이 틀린다고 했죠. 이렇게 답이 있죠. 이 글자 색이 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여기 맞춤법 띄어쓰기 추천이잖아요. 요걸 체크를 하시면 오늘도 다 됐죠. 아이폰은 그게 안 그러면 하거든요. 보내기야. 그래서 오늘은 저기 아이폰 선생님 갖다 아까는 주시면 보라색은 뭘 표시한다 했어요? 오늘도 수업이 안 돼. 저녁 들어가세요. 궁금한 거 저도 저도 왜 이게 전 매일 아침에 얘기하는 선생님 여기 와서 여기 일스트레이트 좀 해서 자 이렇게 제가 해놔놓고 자 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제시기를 하랍니다. 이라는 거 빨간색이 나오죠.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는 지금 정확히 지금 문제인데 되시길 아니고 보내시기를 보세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되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는 보내시길 하라고. 즐거운 하루 됐다 되시길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죠. 문장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지가 딱 고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리고 마이크고, 요거는 띄어쓰기 하는 거고, 여기 보면 A라고 보이시죠? A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내가 번역하는 겁니다. 실시간 번역. 자, A를 한번 눌러 번역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A를 먼저 눌러야 됩니다. A를 눌렀어요? 이윤혜 선생님 A 눌렀어요? 적는다고 지금 안 보고 증거를 한번 넣어야 되는데 A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한글이 영어로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토끼라고 하면 우리 지금 토끼 띠니까 토끼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레빗 나오죠? 바로 번역이 되잖아요. 글자가 너무 쓰기 어렵죠. 아니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또 손가락으로 하시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터치펜으로 쓰시라고요. 그럼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고 자 일단 이거는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보이시죠?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게 요 글자예요. 입력하는 거는 한국어하고 영어밖에 안 돼요. 번역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나라에 번역이 되죠. 예.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베트남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글로 오늘도 잘 보냈나라고 한글 쓰면은 베트남어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쌍기를 치려면 꼭 눌러야 돼. 꼭 눌리면. 아니요, 꼭 눌려도 되고요. 자, 질문하셨는데 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상자음 상모음이 나와요. 화살표 치면은 상자음 상모음이 나오니까 요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꾹 누르니까 되네. 예, 꼭 눌려도 돼요. 끼 하면은 요 옆에 화살표 없는 건 어떻게 써요? 화살표가 없다고요? 화살표 없고 선생님
내가 지금 리허설 프로그램 맞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위치를 여기 마이크 이게 뒤에 있잖아요. 지금 쌍자업 쌍모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예. 이해하셨죠? 애들이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구나. 네 잠깐만요. 아니요, 애들이 전화를 하면 순식간에 이런 거를 딱 잠시 후 연락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전화 중이에요. 이런 거 갑자기 날라오죠. 이걸 어떻게 언제 이걸 쓰지 이러는데 쓰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걸 누른다는 얘기는 한글을 입력하면 영어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내는 게 아니고 자 선생님은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입력하는 것이 번역을 하겠다. 그 입력하는 거를 이걸 먼저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르고 한국어가 영어로 바뀌는 것이 한국어 자판이 나왔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가 사랑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면은 러브라고 나오죠. 그럼 러브를 내가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한테 내가 지금 안부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글로 쓰는 거예요. 오늘도 잘 있어요. 에? 오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런 헬로 투 나오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내가 영어로 문장을 써서 보내기가 뭐 하잖아요. 뭐 잘 못한다라고 하면 한글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편 외국인하고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로 해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 보면 요거 보이세요? 종이 사각형에 살짝 모서리가 접히가 있는 거. 요거 보이세요? 한번 눌려 이게 뭐라고 나오나요? 뭐라고 나와요? 클립보드라고 나오잖아요. 클립보드. 아까 지금 우리 복사인 거. 지금 복사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 네이버로 지금 복사한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네이버로 내가 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복사하는 게 나와. 내가 만약에 아까 이게 여기 가서 글자를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T. 지금 누른 게 까만 거니까 그걸 치워야 돼. 모두 선택. 누르면 지워져. 복사. 아니, 복사하고 내가 여기 가서 클립보드 클립보드 눌리면 방금 복사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복사한 글자가 이 글자다. 얼마든지 금방 할 수 있죠. 수정해서 다시 바로 올리면 되고. 그렇죠.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 여기에 클립보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다양하게 씁니다. 사진 꾸미기 하려고 그러면은 클립보드 모르시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지금 어제도 동구의 수업에 이 클립보드 하는 건데 지금 복사하는 걸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 지금 작업하고 있고 아니 나오네. 이런 걸 입력하기 안 하고 다 클립보드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입력을 다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런 걸 만들려 그러면 클립보드 할 줄 모르면은 이해를 못 하시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의 글에 가서 복사해가 붙여넣기, 복사해가 붙여넣기 하면은 뭐 5분 내로 한 개 다 만드는 거죠. 붙여넣기 한다면은 크기 조절하고 색깔만 조정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립보드는 하여튼 복사 클립보드는 진짜 잘 사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저는 이 키보드 사용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키보드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네이버랑 삼성의 요 버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써보시면은 아 각각의 장점만 내가 유용하게 잘 쓰시면 돼요. 각각의 장점만. 네이버가 좋은 거는 저는 하여튼 써보니까
저도 지금 이거 해보면 오타가 막 생기거든요. 오타가 생기도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뭐 네. 수업하는 공지를 한다. 이런 것들도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꼭 저는 체크를 해요. 맞춤법이 틀렸는지 띄어쓰기가 틀렸는지 다 그렇게 체크를 하니까 얼른 보면은 틀린 글자가 안 보이는 제가 입력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막 입력을 막 빨리 해놔 놓고 항상 다 딱 끝나는 지점에 와서 체크 또 끝나는 데 와서 체크 이렇게 그 이제 습관이 돼가 있는 글만 거죠. 들어가요? 아, 사진은 안 들어가고. 할 게 많죠. 네, 스마트폰에 할 내용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머리 아파.